안녕하십니까. 오늘 인플레이션 시대의 금리 전망에 대해 말씀드릴 한국기업평가 금융사무실 실장 정문영입니다. 홍승기입니다. 오늘은 9월에 공시된 저희 한국기업평가 보고서 인플레이션 시대의 금리 전망 중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주제, 즉 지금 왜 한미금리 역전이 중요한지, 최근의 장단기 금리 역전을 어떻게 볼 것인지, 금리 예상치가 지난 5월 대비 상향 조정된 이유 및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리포트에 이어 이번 이슈 리포트를 발간하게 된 배경, 즉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주목해야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채권 시장 내 주요 투자자가 된 외국인을 잡을 수단이 금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점들이 많이 사라져서. 외국인의 한국 채권 시장에서의 비중이 상당합니다. 물론 550조 원을 투자를 해서 시가총액의 26%를 점유하고 있는 주식시장보다는 비중이 낮지만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투자 보유 채권 총액이 231조 원, 거의 다 국채 통환채인데 이게 상장 잔액의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요. 2016년부터 19년까지 각 그래프마다 가운데 동그라미가 그 기간인데 한미 금리, 심지어 시장 금리도 역전이 됐었는데 한국 금리가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보다 싸도 아시아 유럽계 투자자들이 자기네가 유동성도 많이 갖고 있고 한국이 경상수지가 GDP의 3.5에서 6.5에 상당한 수준으로 계속 시연을 하고 있고 거기에 기반해서 환율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에 계속 보유액과 그 채권 시장 내 보유 비중을 늘려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한미 금리 역전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고요. 반면에 지금은 이 사람들도 투자 여력이 별로 없고 한국시 채권의 투자 매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세 번째 그래프에 이제 오른쪽에 제가 글로 써놨는데 달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미국 국채와 금리가 빠른 속도로 동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금리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외국인, 특히 아시아 유럽 쪽 투자자들이 투자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농산물발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이게 쉽게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서 그래요. 자료를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세계 천연가스, 원유, 밀 생산 비중이 무려 18.5, 12, 14%입니다. 제일 왼쪽 그래프에 글씨가 좀 작아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두 번째 줄이 천연가스, 세 번째 줄이 밀, 그리고 다섯 번째 줄이 원유인데 전 세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EU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원유 수입을 거의 다 수입을 하는데 그 중에 러시아로부터의 수집 비중이 각각 40%, 25%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어디서 가서 갑자기 대체를 하거나 안 쓰거나 이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 원자재라고 하는 것의 특성상도 그렇고 규모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엄청 높아요. 지금 2022년 9월에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에 10%, 동월 대비 10% 올랐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영국은 9% 중반대, 아직 정확한 수치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 이제 수치를 발표한 미국 같은 경우에 8.2, 한국 5.6, 중국 2.8 찍었거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다 꺾어지고 있는, 특히 2분기 들어서 상황입니다. 다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버티려면 한국 국채 투자 매력이 높아야 되는데 그것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 여의치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상반기까지 이미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또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반도체 수요 감소 감안하면은 하반기에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원화가 그렇게 안정적인 화폐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프 보시면 경상수지 환율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게 환율도 다 오른 게 아니라 아직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시장금리도 따라 올라가는 거고 그 시장금리와 너무 벌어지지 않으려면 기준금리도 빠른 속도로 미국 기준금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그리고 이제 격가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개방 경제이고 민주주의 국가이고 이러다 보니까 국내 연기금이 상당한 규모의 외화 투자를 하고 있는데, 각각 자본 수지 관리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수익자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국민연금 같은 데서 엄청 많은 외화 채권 주식 투자하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자본 수지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점, 이것도 환율 금리 측면의 부담 요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6페이지의 그래프들 보시면 확인 가능하십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3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높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분의 이제 질문에 약간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 장단기 금리 역전되면 그 이후에 뭐 경기 부진이나 불황 이런 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리자면, 장단기 금리 역전은 투자 대상 채권이 안전자산일 때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사실 지금 원화의 환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해서는 한국 국채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의미가 조금 더 희석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야기되는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보시면, 미국 국채는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의 변동이 확실히 이렇게 시기별로 확 차이가 나는 편이고, 지금 굉장히 금리가 역전이 돼서 사람들의 생각이 3년물에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2년물에 투자했다가, 미국에선 주로 2년물하고 10년물 비교하니까 2년물에 투자했다가 남은 8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보내느니 차라리 조금 낮은 금리로 10년물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태도이거든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오른쪽이 미국 국채 장단기 스프레드 추이인데,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니 차라리 나는 3년물에 대해서 이자를 더 받아야겠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질문하신 분이 의도한 바대로 네, 맞습니다. 이거는 시장 참여자의 부정적인 경기 전망 반영되고 맞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거 보지 않더라도 미연준의 경기 전망이 더욱 명확하게 성장률 정체를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료 보시면요, 여기 제가 9월에 나온 미연준 경기 전망 자료에서 가장 대표되는 요약표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림을 올려놨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22년 중에 기준금리를 4.4%까지 올려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5% 중반 이하로 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도 우리 실업률 지금 워낙 낮아서 내년에 실업률 4%대로 방어할 수 있으니 경제 성장은 못하더라도 감내하자. 그러니까 뭔가 예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네가 경제 성장 못할 때까지 계속 이 상황은 인플레가 더 중요하니까 금리 올리겠다라고 이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이거를 확인하지 않아도 확인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물론 한국 경기와 미국 경기는 일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따라가서 한국 경기가 예측이 되는 건 아닌데, 지금 한국의 뭐 반도체 수출 상황이나 반도체나 주요 제품 수출 상황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상황이나 아시아나 유럽에서 한국 물건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요번 타임에는 한국도 함께 경기가 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본 보고서의 금리 예상치가 지난 예상치보다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 및 수치 제시의 어떤 근거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한국 금리 예측을 할 때 미국 기준금리 전망 자료나 미국 기준금리를 정하는 연준에서 나온 경기 전망 자료를 기준으로 이제 자기네 기준금리 정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데, 최근 6개월 사이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네들 자신이 기준금리 상향폭이 엄청 높아지면서 약간 예측치 변동이 생긴 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금리가 예상보다 점점 더 올라가다 보니 차주들의 부담이 늘어나니 채무 상환 능력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돼서 우리나라 국채 10년물 대비해서 회사채 AA-3년물의 금리 스프레드가 엄청 과거에 비해서 높은 거의 1%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제가 금리 전망을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점이 크고요. 자료를 보시면 이제 제가 3월 달에 나온 경기 전망 자료 연준에 하고 9월 달에 나온 거를 비교를 해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3월만 해도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고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해도 이 모든 게 물가 상승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거꾸로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서 아까 전 세계적으로는 제가 이게 농산물하고 원자재발 인플레이션이라서 그냥 금리만 올린다고 해서 해결이 될 거냐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특히나 유럽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밀수출국이고 천연가스 자급국이고 원유 생산량이 세계 1위고 그리고 원유 순수입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국내 금리를 올리면 자기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원자재나 농산물보다는 임금하고 주거비니까 이걸 잡아서 해결을 할 수 있고 실업률이 굉장히 낮고 기업들의 이익이 명목 기준으로나마 아직도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버퍼가 있어서 말은 세게 하지만 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 잡는 게 더 우선이다 라고 하는 국내적인 판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렵다 하지만 미국은 달러 강세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상당한 수준이거든요. 이제 사실 더 큰 어려움은 금리는 미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이 경제 상황은 미국과는 다른 한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요. 다른 국가에서도 금리 인상만으로 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안정을 시키고 성장률 하락을 감내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의문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자기네 위주로 정책 끌고 가는 거고 딴 나라에는 큰 지금 관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이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고 혹은 뭐 실업률이 너무 올라가서 견딜 수 없고 이 수준까지는 계속 이 움직임을 지속할 것 같고 금리 기준금리에 대한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올 연말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미국 기준금리나 시장금리 움직임에 한국도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추가적인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페이지인 1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상으로 10월 20일 KR 웹캐스트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